첫 번째 실험 강의를 듣게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니어 캘리퍼와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이론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의 실험 목표는 버니어 캘리퍼스와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여 물체의 길이, 외경, 내경, 직경 등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불확도의 쓰임과 표현식에 대해 이해한다 입니다. 그럼 버니어 캘리퍼와 마이크로미터의 사용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와 마이크로미터는 둘 다 서브 밀리미터 정도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장비입니다. 버니어 캘리퍼는 버니어라는 사람의 이름을 본따 만든 도구로 사용 목적은 물체의 외경, 내경, 깊이를 재기 위해 이용됩니다. 또한 최소 눈금은 0.02에서 0.05mm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미터의 경우는 물체의 두께, 길이 등을 잴 때 이용되며 최소 눈금은 0.001mm 정도입니다. 그럼 버니어 캘리퍼의 기능과 각 부위의 명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에는 많은 부품과 그에 따른 명칭들이 있지만 버니어 캘리퍼를 이용해서 주로 측정하는 것은 외경, 내경, 깊이가 될 것이므로 저희는 어미자 눈금과 아들자 눈금, 거기에 더불어 외측령조와 내측령조, 그리고 깊이바를 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외경과 내경은 보여지는 사진의 1번과 2번처럼 측정을 진행합니다. 또한 깊이는 버니어 캘리퍼의 하단에 붙어있는 깊이 바를 이용하여 4번과 같이 측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측정값을 읽기 위하여 꼭 알아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주척과 부척입니다. 주척이란 아까 설명했던 어미자 눈금이라고도 하며 길이를 부척에 비하여 비교적 큰 단위까지 잴 수 있습니다. 주척은 인치와 밀리미터 등의 단위로 잴 수 있고 주로 1mm에서 0.5mm 정도를 가지게 됩니다. 부척은 아들자 눈금이라고도 하며 주척에 비하여 작은 길이 단위를 잴 수 있는 눈금입니다. 부척의 단위 또한 밀리미터와 인치 등을 가지지만 부척은 주척을 주로 10등분, 20등분, 50등분 등으로 나누며 주척이 1mm 단위인 버니어 캘리퍼가 있다고 했을 때 읽을 수 있는 길이는 10등분일 때 0.01mm, 20등분일 때 0.005mm와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실험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 버니어 캘리퍼의 측정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이는 그림과 같이 주척이 1mm, 부척이 0.05mm인 버니어 캘리퍼가 있다고 합시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주척의 숫자가 센티미터 단위로 쓰여있는 경우도 있으나 눈금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이때 우리는 물체의 외경을 잰다고 가정했을 때 외경 측정용 조를 물체에 딱 맞게 물린 다음에 부척의 0 눈금이 위치한 곳에 주척 눈금을 읽어 큰 단위를 맞출 수 있습니다. 가령 사진에 나와 있는 것과 같다면 주척의 눈금이 55점 몇 밀리미터를 가리키기 때문에
주척의 눈금은 55mm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주척의 눈금과 부척의 눈금이 일치하는 곳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사진과 같은 경우에는 2라고 쓰여진 곳에 눈금이 주척과 부척이 일치하므로 0.2mm가 부척의 눈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척의 눈금 55mm와 부척의 눈금 0.2mm를 더해 재고자 하는 길이는 총 55.2mm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측정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할 때 외측용 지호를 똑바로 물려야 한다고 하였는데, 버니어 캘리퍼스를 어떻게 물리는가, 그 각도와 물체에 물리는 위치에 따라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외경과 내경 측정 시에 큰 오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사진을 참고하여 혹은 교재에 게시되어 있는 측정용 참고 사진을 참고하여 각도와 위치를 정확하게 물려서 제대로 된 측정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마이크로미터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미터는 버니어 캘리퍼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정밀 측정기기입니다. 마이크로미터에도 버니어 캘리퍼스와 마찬가지로 많은 부품들이 있고 각 부품에 따른 명칭이 있는데, 저희가 주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슬리브와 스핀들, 그리고 레치 스톱 세 가지 부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 조작하는 부품은 레치 스톱 하나이기 때문에 레치 스톱을 주로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또한 마이크로미터와 버니어 캘리퍼의 차이로는, 버니어 캘리퍼는 외경, 내경, 깊이 등을 측정할 수 있지만 마이크로미터는 사물의 두께를 주로 측정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마이크로미터에서 직접 조작하는 부품은 레치 스탑 하나입니다. 레치 스탑은 돌리개라고도 하며 말 그대로 나사와 같이 돌려서 스핀들을 조이거나 풀 수 있는 부품입니다. 또한 내측 슬리브와 외측 슬리브로 구분되어 있는 몸체에는 눈금이 각각 새겨져 있습니다. 내측 슬리브에는 버니어 캘리퍼의 주척과 같은 보다 큰 단위를 가지는 눈금이 새겨져 있고, 편의상 이를 주척이라고 한다면 주척의 눈금은 0.5mm, 1mm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측 슬리브에는 버니어 캘리퍼의 부척과 같은 작은 단위의 눈금이 새겨져 있고, 이를 심블이라고도 부릅니다. 편의상 이 작은 눈금을 부척이라고 한다면 부척의 눈금은 0.01mm, 0.005mm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미터 역시 버니어 캘리퍼와 같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 측정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모식도는 마이크로미터의 안쪽 슬리브와 바깥쪽 슬리브를 간략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척의 한 눈금이 1mm, 부척의 한 눈금이 0.01mm인 마이크로미터가 있다고 합시다. 지금 주척의 눈금이 위의 눈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점 몇 밀리미터를 가리키고 있고, 부척의 눈금은 0.36 몇 밀리미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체의 두께는 약 6.36 몇 밀리미터가 되나 6.369에 가깝기 때문에 6.369mm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 숫자 9는 눈대중으로 짐작한 것이기에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애매함 때문에 우리는 불확도와 유효 숫자를 도입하여 보다 자세히 길이를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숫자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표준 불확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표준 불확도란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정의할 수 있는 값입니다. 우선 평균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각각의 일련의 사건을 i번 반복하고 그 i를 n번까지 늘렸을 때 모든 측정값을 더한 다음에 총 시행횟수 n으로 나누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값이 평균값입니다. 또한 편차를 구하게 되면 이 편차는 각 시행시에 측정해서 얻은 값 xi와 평균값 x바의 차를 구했으면 이 값을 우리는 편차라고 부릅니다. 또한 편차의 평균은 평균의 정의에 의해서 0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평균값으로부터 측정값들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기 원하기 때문에 편차의 합이 0이 되는 상황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표준 편차는 세 번째에 보이는 식과 같이 표현이 되며 분모에 n이 아니라 n-1이 들어간 이유는 실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n-1이 n보다 조금 더 잘 맞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정의와 같이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고 이 표준 편차의 제곱을 분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래 얻고자 했던 값인 표준 불확도는 네 번째 줄에 있는 식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이 표준 불확도를 이용하여 우리는 측정값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평균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관계는 오른쪽 위에 있는 식과 같이 표현되게 됩니다. 불확도에는 표준 불확도 이외에도 여러가지 불확도 계산법이 있지만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것은 표준 불확도입니다. 다음은 자릿수가 각기 다른 측정값을 계산할 때 꼭 필요한 개념인 유효 숫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효 숫자란 말 그대로 유효한 숫자입니다. 이 유효 숫자를 표현하는 데는
크게 4가지 규칙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가장 큰 자릿수가 0이 아닐 때 우리는 이를 최상 유효 숫자라고 부릅니다. 또한 소수점이 없을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소수점이 없는 경우에는 0이 아닌 맨 오른쪽 숫자가 최하 유효 숫자라고 불리는 숫자가 됩니다. 소수점이 있을 경우에는 0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맨 오른쪽 숫자가 최하 유효 숫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상 유효 숫자와 최하 유효 숫자 사이의 모든 숫자를 유효 숫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의 예시에 보여진 것과 같이 550.550이라는 숫자의 유효 숫자는 6자리가 됩니다. 유효 숫자는 그 자릿수가 많을수록 더욱 정밀하게 신뢰할 수 있는 측정값을 얻었다는 뜻이 되므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음은 유효 숫자를 연산에 이용하는 방법 혹은 연산이 이루어진 후 유효 숫자의 자릿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4.5라는 측정값과 0.3332라는 측정값이 있다고 합시다. 이 두 측정값을 이용하여 사칙연산을 행했을 시 유효 숫자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봅시다. 우선 덧셈입니다. 4.5와 0.3332를 더했을 경우 우리는 4.8332라는 숫자를 얻을 수 있는데, 유효 숫자는 4.5에서 두 자리였기 때문에 적은 수를 가지는 유효 숫자를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0.3332의 유효 숫자 4자리를 따르게 된다 하면 이 4.5 아래에는 두 자리의 유효 숫자가 더 붙어야 하는데, 측정하지 않는 값을 측정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덜 정밀한 4.5의 유효 숫자 두 자리를 따르게 되어 이 경우 유효 숫자 계산까지 모두 끝마쳤을 때 4.8이 되게 됩니다. 뺄셈도 마찬가지로 덧셈과 같이 4.5가 두 자리 유효 숫자를 가지므로 4.5에서 0.3332를 뺐을 때 4.1668을 가지게 되고, 두 자리에 맞추어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4.2에 계산된 두 자리 유효 숫자의 답을 얻습니다. 가장 적은 자릿수의 숫자에 맞추어 유효 숫자를 계산하는 것은 곱셈과 나눗셈 혹은 다른 연산에서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두 숫자의 곱에서 유효 숫자의 계산까지 모두 끝마쳤을 때 우리는 1.5의 결과값을 얻게 되고, 나눗셈에선 14의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언제나 유효 숫자의 아래 자릿수에서 반올림을 하여 처리합니다. 이상으로 2주차 첫 번째 실험의 이론 수업인 버니어 캘리퍼와 마이크로미터의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